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찍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또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저분들은 누구지 하는데 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B&H의 양선선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관장님의 형사파트 담당하고 있고, 이제 이 사건이 문제되는 게 노년 1호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의 그 임대인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죠. 그 업자하고 강남구청 상대로 사기랑 이제 업무방해죄로 저희가 고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건 지금 현재 경찰 수사 중에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나라의 정성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강남구청과 지금 노년 1주차장에 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물 명도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고요. 1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툴 거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고, 그런데 상소심에서 좀 할 것들이 많아서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그 1, 2, 3탄까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저기가 과연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한 건지를 정확히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팩트가 뭔지를 정확히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뭐가 형성되는지 몰라서 변호사분들 두 분께서 오늘 조금 도움을 좀 주시려고 오셨는데, 일단은 기사가 저희가 좀 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호 주차장, 2호 주차장, 강남구청에서 제기한 그 명도소송 건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피해자가 한 10명 이상 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과 기부 체납도 지금 강남구청 소유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1호 주차장, 2호 주차장, 3, 4, 5 이렇게 쭉 연결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2호 주차장까지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피해자도 한두 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강남구청이 이렇게 이해 안 가는 일을 벌이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한테 임대했던 사람들의 행태들이 너무도 기가 찬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오늘 한번 세세하게 한번 좀 질문과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지금 우리 형사 변호사님, 네.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형사 변호사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오게 됐나를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네. 저기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인터뷰 영상을 이제 이미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네네. 사실 이 사건이 이제 관장님 혼자만이 피해자가 아니고,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함께 또 고소한 또 다른 피해자도 있어요. 근데 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고소하기 전에 이미 강남구청이 이제 그 노년 1, 2호 주차장 임차인들을 상대로 네.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네네. 이제 그 소송의 피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명이 넘는 거예요. 네네.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인 사건이기도 네네. 하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노년 1, 2호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네. 강남구청이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기부진압 방식에 의해서 이제 임대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 3개가 또 더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순차로 이제 기간이 이제 뭐 빠르게는 3호가 막 2028년에 만료되는 네네.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시기여서 네. 이제 사실 우리도 이제 강남구청을 믿고 이렇게 임차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나머지 그 3개의 그 주차장 임차인들도 지금 정확하게 이제 무상사용 기간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알고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건지,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남구청이 혹시 또 어떤 관리 감독 책임은 없는지, 네네. 또 혹시나 또 우리 같은 어떤 추가적인 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좀 필요도 있고, 네네. 그런 점에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민영사 변호사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민사 쪽에서는 지금 그 강남구청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 2호 주차장은 무상 사용 기간이라는 것이 있었고, 네네. 그것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종료가 되자마자 강남구청은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갑자기 무상 사용 기간이라는 것이 끝났으니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네. 다 명도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임차인들은 버티거나 왜 억울하다고 항의를 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상 사용 기간이라는 그런 것이 있다. 네. 그리고 언제까지 그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된다라는 설명을 누구한테서도 듣질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 무상 사용 기간이라는 것은 뭐고, 네네. 이 무상 사용 기간이라는 것이 강남구청의 주장은 우리는 임대 놓은 사람이 아니고 네. 그 임대할 권한을 어떤 밖에 소의 회사라는 어떤 회사에게 주었고, 네. 그 회사랑 너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 네네. 그 회사가 임차인들한테 네네. 무상 사용 기간도 설명을 했어야 되고 할 뿐이지, 네네. 소유자에 불과한 강남구청은 아무 책임이 없다. 네네.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났으니까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고, 그 소유회사에게 줬던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그냥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만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기본적으로 기부 체납해서 관리 운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남구청이 어떤 한 회사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네. 이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관리 운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네. 한 회사에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땅과 어떤 회사가 한 회사가 이 땅에 대해서 건물을 올립니다. 네네. 땅과 건물을 올리고 이 건물을 소유권을 기부 체납, 네. 지자체 소유로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걸 올리는데 돈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 돈 올리는 비용과 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이 무상사용기간, 관리 운영권이라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네. 그 권한, 이 강남구청 소유의 이 건물을 행정재산을 건물을 지은 당신이 관리 운영하되 네. 언제까지 당신은 우리한테 굳이 돈을 안 내도 돼. 네. 그걸 20년 동안 설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을 올려서 거기를 관리 운영하고 수익을 내라. 네. 그거를 비록 행정재산으로 강남구 소유지만 당신이 지었으니까 당신 수익 올릴 때까지 하고 그 20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반환해라. 네네. 그렇죠. 이런 형태가 이제 이 관리 운영권이고 그게 무상사용 기간이라는 것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지금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보면 관리 운영권에 대한 존속 기간에 관해서 정확히 뭐 몇 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정확히는 없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리 운영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사회 기반 시설의 시행을 위한 실시 계획이 승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네.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고 네.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고 하냐면 강남구청 그러니까 관리권을 준 그 지자체하고 네. 그 사업 시행하는 그 사업체 사이에 실시 협약이라는 것을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그 무상 사용 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부여하는 기간은 사업 시행자가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하고 약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 기간은 뭐 법이 20년이다, 30년 정한 것이 아니고 네네. 실시 협약이라는 두 당사자 간의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강남구청과 이 사업 시행자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았던 회사, 제가 이제부터 소외회사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소외회사 간의 실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물론 최초 실시 협약은 더 예전에 2002년에 최초 사업 시작할 때 있었는데요. 네. 그 최초 실시 협약에 관한 권리 의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 지금 1, 2호의 임대인인 소외회사가 관리 운영권을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아서 관리 운영권을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게 2007년도 12월 31일 날 실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그 최초 협약이나 두 번째 2007년도에 소유회사와 강남구청 사이에서 체결된 실시 협약의 내용을 보면 네네. 뭐 내용은 굉장히 상세하게 많습니다. 뭐 네네. 언제 어떻게 써라, 언제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걸 할 땐 어떻게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네.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보면 이 네. 실시 협약에 30조의 부대시설 운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 자체가 이름에서 본 것처럼 노년 1호 주차장, 2호 주차장 건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차장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시설이나 부대시설. 위에 시설 네. 다른 층처럼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대시설은 뭐 임대를 놓거나 네. 뭐 여기를 자기가 직접 쓰거나 수행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시협약, 강남구청과 소유회사 간에 체결한 이 실시협약 제30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업 운영자는 그 소유회사는 운영할 수 있는데 사업 그 운영자는 부대시설의 운영 개시 3개월 전까지 부대시설의 운영 계획을 수립해라. 네. 그리고 이 계획을 강남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구청은 이 부대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갈지에 대한 사업권을 주고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승인 안 해주면 이 사람은 관리 운동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승인을 해주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실시협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사항이라는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네네. 실시협약에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노년 1호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대해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고 네. 사용 면적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임대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임대 방법은 본시설에 대한 사용 임대 분양으로 한정하고 네. 준공전 분양 시 분양 계획서, 음. 뭐 매매 계획서,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네. 이런 거를 작성해서 이제 임대를 놓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네, 건데 네. 그때 강남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표준분양계약서상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네. 계약서에. 예, 계약서에, 계약서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가 언제고 네. 그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권한은 소멸한다는 걸 넣어라. 왜 네. 이런 규정을 실시하게 넣었냐면 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소유자는 강남구청으로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랑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구청 소유가 그런데 구청이 알아봤더니 구청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된대요 라고 하면 네. 구청 거니까 보증금 떼낄 일도 없겠다. 그렇죠. 네. 더 안전하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하고 계약해도 돼요? 그러고 물어보면 이 사람한테 사기권 준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제로 우리 임차인 피해자들 인터뷰에서도 사실 사실 오히려 더 그렇게 든든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22년 우리의 경우에는 언제까지만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해버리면 네.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서 10년이 적용될지 문제는 그 다음 이제 법리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들어올 때 2, 3년 보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왔는데 무상 사용 기간이 내년까지인데 제가 작년에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러면 누구도 말을 안 해주면 이걸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면 나는 왔다가 1년 만에 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네. 돼버려요. 그런 임차인이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막기 위해서 네. 관리감독청인 강남구청은 관리운영권자인 소유회사가 이걸 임대를 놓을 때 반드시 강남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네. 네. 이 무상사용기간이 언제이고 네. 네. 그게 종료가 되면 임차인의 권리도 소멸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줘라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류의 이 소송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왜 피해자들이 발생하냐면 네. 네. 이 무상사용기간이 어느 임대차 계약에도 단 한 건도 기재된 네. 바가 없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임차인들에게 무상사용기간이 언제라는 것을 설명해 준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임차인들은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가라는 겁니다. 네. 네. 들어올 때 강남구청에 물어봤더니 해도 돼요 해서 했더니 네. 갑자기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무상사용기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써도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써도 되죠. 근데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돌려주셔야죠 라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왜냐하면 임차인들한테는 그 가게가 전부이고 그 가게를 위해서 인테리어 시설 다 하고 들어왔을 텐데 네. 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10년까지도 생각하고 왔을 텐데 네. 네. 1년 사이에 쫓겨나게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강남구청에서 밀어붙이면서 소송한다고 하니까 다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웃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게들이 좀 장업자들이 조그마다 보니까 구청을 상대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변호사도 맞습니다. 해봐야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저희가 형사고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저희를 먼저 형사를 먼저 한 네. 거예요? 먼저 네, 조의를 그럼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임차인들은 갑자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네,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임대인한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차피 계약서상 잘못한 거잖아요. 네. 강남구청에서. 왜냐면 임차인들이 누가 들어온 거는 보고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왜 이 임대 계약서에 이 명시를 왜 기간 설정을 명시를 안 했습니까? 다시 하세요나 그 기간 명시를 해주고 저희한테 오서 도장을 찍게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임대인이 그냥 계약서 쓴 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임차인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손해고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네.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한 가지는 뭐냐면 강남구청은 이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자일 뿐이고 네. 관리 운영권을 소유회사라는 업체에게 넘겨줬으니까 네. 그 업체가 임대인이고 그 업체가 알아서 고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 네. 우리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청과 이 회사 간에 이 강남구청 소유의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맺는 실시협약이라는 게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시협약상에는 정확하게 강남구청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강남구청은 관리 운영권을 그 회사에게 부여한 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소외회사의 부대시설의 운영에 관해서는 소외회사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정말로 강남구청 아무런 관련 없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운영할게요라고 계획을 짠 다음에 네.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오케이 해줘야만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무상사용 종료 기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계약서상 명시하라고까지 실시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쓸 때조차도 이 관리회사, 소외회사는 강남구청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강남구청은 정말 단순히 그냥 관리 운영권을 넘겨줬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는 자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제대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불측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네.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승인하고 협의할 권한이 있는 관리 감독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네. 단순히 넘겼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라는 네.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네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정말로 그냥 관리 운영권을 넘겨줘서 이 소외회사가 모든 것을 운영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몰랐다고 한다면 네. 이 강남구청의 말이 또 네. 뭐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별개로 뭐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다릅니다. 사실 강남구청은 이 관리회사가 그 노년 1, 2호 주차장에서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기간이 언제였는지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이 2022년 8월 18일 날 이 소외회사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그 공문에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소장이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강남구청 소장에도 스스로가 네, 제출한 자료. 강남구청이 제출한 자료인데요. 강남구청이 이걸 제출한 자료잖아요. 예,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 제출 자료에 보면 네네. 임차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임차인의 정보, 업체명,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까지도 되어 있고 네네. 임대차 기간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다 돼 있네요. 네네. 이 1호 주차장에 한해서 보면 무상사용 기간의 종료 기간은 22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강남구청은 이 관리회사가, 소외회사가 임차인들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고 어떤 기간으로 체결했는지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네네. 것이죠. 근데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22년 11월 9일 날 끝나야 되는 임대차 계약서들이 네네. 여기 보시면 어떤 건 23년 6월, 그러니까요. 22년 11월 30일, 뭐 12월 30일 해서 무상사용 기간의 종료 기간보다 더 훨씬, 길게 설정돼 네. 있다는 걸 강남구청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종료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만 했어야지 왜 이렇게 길게 했냐라고 소외회사에게 묻거나 소외회사에게 시정을 공고하거나 네. 아니면 임차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남구청은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임차인 혹은 소외회사에게 관리 감독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네네. 임차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항소심에서 강남구청이 실시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여기 헬스장의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의 계약 기간은 22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기간이 한 번 갱신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설정한 무상사용 기간 22년 11월 9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11월 9일 날 끝났으니까 지금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는 여기 업체 측한테 나가라 네. 라고 통보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언제까지 비워주세요. 네네. 아니면 뭐 변상금 부과가 됩니다. 네. 변상금이라는 건 이제 권한 없이 사용을 했을 네네. 때 부과되는 사용료 같은 네네. 개념인데요. 끝났으니까 나가라. 안 나가면 변상금 부과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임차인에게 전혀 해준 바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거는 23년 1월에 1월 말에 그것도 강남구청 안에 들어가서 무슨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문은 전혀- 두 달 지나고 네. 나서. 두 달이 지나고 석 나서 달 두 달 지났어요. 반, 석 거의 석 달이에요. 달이 석 달 지나고 지나서. 나서 11월, 12월, 1월. 1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우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뭐지 하고 그냥 갔다가 구두로 전해 들은 겁니다. 네, 구두로 아니, 전해지고 네. 공문은 3월 달에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정확한 공문. 그리고 이후에 진짜로 종료되었으니까 나가라는 공문은 그로부터도 또 한 달이 더 지난 3월 달에 3월 23일인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두 그러면 달 받았죠. 종료된 날로부터 4달 동안 5달. 4달 5달 동안 5달 정도 지난 다음에 4달 5달 동안 우리는 나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종료된지도 모른 채로 임대료는 임대료도 내고 있었고 네. 소외회사에게 네. 근데 또 강남구청은 어쨌든 종료된 이후에 계속 썼으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변상금부가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퇴거하고 이제 돌려줘야 되는 시점인데 네네. 오히려 지금 복싱장을 필라테스장 그러니까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22년 11월 말에 네. 인테리어를 바꾸고 돈을 그러니까요.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병실. 이 사람들이 22년 11월 9일날 끝났으면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알려줬으면 제가 그걸 할 일 바꿀 리가 없었죠. 그렇게 돈을 크게 몇 천만씩 들어도 또 그럼요.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한. 예, 예. 전혀 그래놓고- 몰랐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벌써 11월 9일날 끝난 거를 저한테 얘기해 줬으면 저는 최소한의 몇 천만 맞아요. 원도 그 비용이라도 아껴서. 네, 손해도 안 맞아요. 보고 내가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그건 안 했을 거예요. 안 하죠.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근데 저 A 업체 소에 제가 물어봤어요. 저 필라테스 킥복싱 바꾸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아. 그냥 바꿔. 이러는 거예요. 그 조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갖고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그 거의 이제 공사하고 뭐하고 할 때 1월 23일날 구청에서 불러보자 갔더니 나가는 거 아시죠? 이런 소리를 하고 황당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야, 그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임대료도 6개월치를 더 내게 했고 보증금도 못 받았고 밑에 비용 공사까지를 드리고. 비용을 더 들여가지고 이게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 6개월치에다가 저 공사비까지 훨씬 배로 커진 겁니다. 제가 그럼요. 지금 맞아요. 지금 손해가 어쩌면 중간중간에 또 막을 수도 있었던 것들을 네네. 계속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관장님의 경우에는.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11월 9일경에라도 통지를 맞아요. 네. 알려줬거나 알았으면 직전 직후라도 알려줬다면 임대료 안 임대료도 안 안 했을 내고. 것이고 당연하죠. 인테리어도 안 바꿨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해요, 원장님. 그게 억대입니다. 몇 억이에요, 그거만 맞아요, 해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하고 대려 조이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약을 하고 들어온 이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내쫓길 정도로 PC방이든 뭐 밑에 김밥집이든 자동차 그럼요. 보건소든 카페, 사무실이든 식당. 왜 이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해 보면서, 그럼, 안 되겠구나. 그럼 나라도 조금 나서서 그 사람들의 대변을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조금 더 이해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형사고소하고 막 이렇게 돼서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 하셔서 형사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맞아, 같습니다. 네. 근데 민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바로 누군가를 고소한 게 아니고 네네. 먼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구청이 먼저 이제 네네. 뭐 민사 뭐 형사 고소도 당하셨고 네네네, 관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PC방 또 사장님도 고소 당하셨고 네네. 사실 뭐 검찰에 송치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이제 네네.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업체를 상대로는 사기로 고소한 거고 네. 강남구청을 상대로 이제 업무방해로 저희가 형사 고소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 A업자라고 할까요? 네네. 그 A업자에 대한 책임 먼저 이제 사기죄 관련돼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먼저 좀 일반적인 얘기 먼저 하나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계약 관계를 내가 체결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내가 그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았었더라면 나 네.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야라는 게 명백한 어떤 사정이 있으면 네. 그런 경우 이제 신의측에 비추어봐서 이제 법률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는 게 이제 판례의 입장인 네네. 거예요. 네네. 이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부동산 등본 때 보면은 강남구청 소유인 건물인 거 알았잖아 몰랐잖아. 근데 그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이제 계속 우리 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상사용 기간. 무상 사용 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이 네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 네네. 이제 상간이 이제 임차하려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내가 원하면 10년간은 내가 이제 운영할 수 있구나 이제 기대를 이제 가지고 이제 네네. 임차를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상가 건물의 경우에도 어떤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간에 있어서는 이 일반적인 상가 건물과 다르게 이 건물은 너무너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우리의 상상 범위 바뀌어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일이라는 네, 그런 네, 특정한 네. 조건. 그 종료일에 대한 명확한 내가 인식을 하고 나서 임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말 것이 대한 고려가 이제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는 부분. 네네네.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A 사장에 대한 책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런데 이제 A 사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도 마찬가지고 네. 갱신 시점도 마찬가지고 네. 아까 얘기했던 관장님의 경우에 제일 황당한 상황 종료해서 퇴거해야 되는데 복싱장으로 개조하는 그 네, 어떤 네. 상황에서도 무상 사용 기간 종료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네. 심지어 계속 이제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계속 헬스장 해라 네. 운영해라 이제 네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단순히 그냥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고 진짜 거짓말,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기죄가 이제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아까 그거 우리 또 계속 6개월 동안도 임대료 낸 부분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것도 임대료 내고 나서는 강남구청에 전달 안 하고 네네. 본인이 계속 이제 네, 취득을 네, 하고. 취득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어쨌건 뭐 큰 틀에서는 사기죄 연장선상에서 네. 혹은
뭐 진짜 그게 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또 떼서라도 분명히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소한 게 이제 개발업자에 대한 사기죄 이제 그 네. 부분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남구청을 왜 사기죄로 사기로 고소했냐 고소했냐. 이런 오해가 있으셔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짚어주시면. 어쨌건 저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고소한 거는 사기로 고소한 것은 아니고 그럼요. 사실은 이제 뭐 심정적으로는 어떤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사기죄로 아직은 구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네네네. 업무방해죄로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한 거고 네. 저희 125 주차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현수막을 이제 2개를 이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운영 기간이 이제 뭐 종료돼서 이제 모든 그 대상자들은 다 퇴거 대상자다 이제 현수막을 설치한 부분, 네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거고 네. 사실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뭐 2년이다 치면 그 임대차 기간 동안에 충분히 원래 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임대인의 의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특히나 그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제 현수막을 걸었었던 부분을 또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차장 입구에 들어오는 이제 모든 또 손님들이 다 고객들이 이제 볼 수 있는데 네네네. 뭐 관장님도 헬스장도 이제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네네네. 요즘은 또 PC방 카페 이런 게 또 포인트제로 네, 많이 맞습니다. 포인트제로 많이 네, 운영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 이제 사실은 그 종료 기간인데 내가 지금 사용을 해도 포인트를 쌓을 수가 없는데 이제 네네. 그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고려 요소 중에 하나고 매장을 갈지 말지에 네.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매출이 급감했고 네. 그런 것들을 다 견디지 못해서 사실상 이제 그 인터뷰 영상에서도 관장님 촬영하셨지만 이제 2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다른 건물들이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제 빈 맞습니다. 상가로 네, 나가 네, 있고 네, 다 이제 못 견디고 네, 사실상 네. 퇴거한 그러니까 부분이고. 손님들이 안 네, 오시니까 손님들이 안 오고. 그 구청에서 플랜카드를 그러니까 붙여버렸습니다. 그게 너무도 네. 이해가 안 가요. 업무를 왜 방해하냐고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럼요. 시간이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플랜카드를 붙여서 이건 어차피 좀 있으면 다 나가는 업체들입니다. 이걸 붙이는 건 나라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예.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해가 안 고소장에는 가요. 그 현수막 설치 근거가 뭔지부터 사실은 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따져 물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정식으로 어떤 현수막 설치에 관한 어떤 법률을 다 거쳐가지고 뭐 5개 광고물법이라는 또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고소장에도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는 네네네.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업무 방해로 저희는 이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건물에 있는 그 임차인들이나 사기치는 사람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저 같아도 그냥 사기치고 그냥 가겠어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돈 받아먹고 보증금 그냥 뭐 아무 그렇죠. 아무 무상 사용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누구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 네.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임차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지게 돼버리는 네. 결과가 되면 이게 과연 정의인가? 그지.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좀 근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되게 좀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걸 모르고 이제 구청이든 임대업자든 아무도 고지를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보증금도 떼기고 맞습니다. 임대료도 더블로 내고 체육관도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맨몸으로 그러니까 어딜 갔는데 옷을 다 벗겨갖고 그냥 내쫓은 느낌인 거예요. 저는 나는 그냥 여기에 임차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계약서 쓰고 네. 월세 제가 힘들어도 다 방송하면서 다 메꿔서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열심히 맞아요. 일하면서 맞아요. 살았는데 4년 뒤에 나가라 그러고 체육관도 다 비우라 그러고 보증금도 다 뺏기고 임대료도 더블로 내고 옷을 벗겨서 빨리 그거 완전히 그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잘못을 구청에서 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힘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그냥 나가라는 건 나라가 할 일도 아니고 느꼈냐면 이거는 구청하고 임대업자만 배가 부르는 거다. 임대업자는 만약에 2년 남았으면 2년 동안 이 여기를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2년 만에. 그렇죠. 이렇게 큰 데를 누가 사무실 맞아요. 들어오지도 않지만 비워두는 거죠. 그렇죠. 비워두면은 여기에 손실이 몇 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거를 몇 억 나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관리 권한인 구청은 왜 이거를 명시를 안 했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그럼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들어오는 사람도 피해를 안 입고 임대업자도 이런 사기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임대업자가 사기치게끔 형성을 해놓고 임차인들을 내쫓으면 야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보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그러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여기 쟁점은 뭐 똑같은데 아무튼 이 변호사님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해소되고 제가 이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해도 뭐 네가 뭔데 이럴 수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와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조금 더 왜 이해하셨으면 그런지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고 어떤 게 잘못된지는 누가 봐도 명백히 알기 때문에 조금 해소된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위안이 좀 되네요. 아무튼 오늘 논현동 그 기부 체납 건물 1, 2호 그다음에 앞으로 3, 4, 5. 그 외에 또 다른 건물들이 또 네, 있죠. 또 그런 것들이 좀 피해자들이 많이 안 나오게끔 영상을 좀 제작하면서 찍었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좀 이해해 줬으면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네네네.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네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민영사 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네네. 저희가 또 네네네. 그랬었던 거죠. 열심히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